제이크와 세라는 진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와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노.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비누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그는 젬마의 전 남자친구예요. 질투심에 마이크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윌은 커피숍에서 일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다이애나가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손님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일까요? 윌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목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들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한 랜덤 손님들이에요. 그레그와 그의 딸 미아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6명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커플이 부녀지간인가요? 맞아요. 미치광이 과학자 프레드는 우연히 미라를 되살렸어요. 그의 창조물이 박물관을 탈출했어요. 미라를 따라 프레드는 공원을 달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레드가 미라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않았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 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정원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크레시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버렛은 차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레니티입니다. 아무도 정원에서 드레스를 입고 일하지 않아요. 또한 그녀는 완전히 깨끗한 데다가 정원 도구도 없어요. 올리버는 짐을 잘 못 쌉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요. 오늘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여행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기주전자가 있어요. 숲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집에 두고 가도 됩니다. 이제 올리버가 주말을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 위해 싼 짐을 보세요. 어떤 게 필요 없을까요? 큰 수건이 2개 있어요. 부모님 게다가 팔 구멍이 2개, 머리 구멍이 하나,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래 하나 있어요. 평일에 케네디는 출근길에 사과를 1개씩 먹습니다. 한 번은 꽃을 파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참치 샌드위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요거트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달걀이라고 했어요. 케네디는 호기심이 생겨서 꽃을 사러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이상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여자는 항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맞췄어요. 사이먼은 반의 새로운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마침내 그는 소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소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달에도 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사진도 있었어요. 소녀는 사진을 보더니 사이먼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 속에서 사이먼은 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달이 또 하나 보여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이먼은 포토샵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 확실해요. 부유하고 유명한 노부인 스티븐슨 부인은 수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코트와 모자를 먼저 쓰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부인은 문을 열 때까지 방문객이 누군지 몰랐어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거예요. 만약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 나가려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단 부인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 지아나를 음악학교에 보냈어요. 부인은 딸이 매일 연습을 하도록 시켰어요. 한 번은 조단 부인이 2주 동안 출장을 가야만 했어요. 부인은 지아나에게 매일 연습하라고 말했고 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2주 후에 조던 부인이 돌아왔을 때 지아나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아노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지아나가 피아노를 연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 집단이 지구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4명은 인간으로 변해 우리 지구를 탐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인간인 척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 외계인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이 남자의 피부는 파랗습니다. 외계인임에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더 어렵네요. 여기 가짜 인간이 보이나요? 겨울이고 춥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그건 추운 기온에 견딜 수 있는 비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이 남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인간의 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건 어때요? 손가락이 6개인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로렌스 부인에게 세 딸이 있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직장에 있을 때 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 쇼핑몰에서 딸 중 한 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은 즉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아는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니콜은 친구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했다고 말했어요. 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미아, 혼자 배드민턴을 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매들이 모두 바빴기 때문에 함께 칠 수 없었어요. 저는 애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애나의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초록색이고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고 애완 너구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3명의 딸도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웬스데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Thursday입니다. 막내 딸의 이름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애나의 엄마니까 셋째 딸의 이름은 애나입니다. 대학 첫날 루비가 실종됐어요. 형사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교장 콜린스 부인, 청소부 라이트 씨, 루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시디였어요. 콜린스 부인은 학기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씨는 심지어 루비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캐시디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루비가 집에 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콜린스 부인이 틀림없어요. 그날은 대학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학기 중간 보고서가 나올 리가 없었죠. 벨라와 오로라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생일날에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9월입니다. 그리고 비키는 영화관에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릴리예요. 밤새 비가 왔으니 공원에서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거예요. 4명의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헬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를 망쳐놓았던 걸 알게 되었죠. 헬렌은 다른 여자들을 신문했어요. 코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니퍼는 기자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켈리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헬렌의 옷을 망쳤죠? 제니퍼예요. 그녀의 머리를 보세요. 가위가 숨겨져 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아들인 짐과 애견 척 둘을 하룻밤 같이 있게 했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짐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죠. 그는 친구 3명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척이 손님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은 개를 부모님 방에 가두었어요. 30분 후 짐은 척이 잘 있나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짐은 손님들을 신문했죠. 롭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노라는 거실에서 틱톡 춤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댄은 짐과 함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개를 훔쳤나요? 짐의 부모님이 장난친 거예요. 보여요?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개도 같이 있네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 이 중 3마리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달라요. 보이나요?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바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간호사인 조이는 흡혈귀가 병원에 침입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병동을 조사하는 동안 조이는 복도에서 3사람과 마주쳤어요. 줄스, 샘, 그리고 데비예요. 조이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뱀파이어인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데비는 남자친구 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얼굴에 온통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요. 보세요. 몰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샘 또한 얼굴과 목에 데비의 붉은 립스틱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줄스는 빨간 얼룩이 있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요. 헌혈한 피를 훔친 것 같네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죄수예요. 그의 교도소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아직 자물쇠를 열어야 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중에 도둑이 있어요. 범인을 밝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예요. 그녀는 4번째 여자의 폰을 들고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가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네요. 낸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는 걸 꿈꿔왔어요. 마침내 그 전시가 그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낸시는 3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웬디는 콘서트에 간다고 했고 이미 표도 샀다고 했어요. 셰넌은 아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키는 동생을 댄스 학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낸시는 속상해서 전시회에 가는 걸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낸시는 친구들의 SNS를 훑어보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셰넌이에요. 웬디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 있네요. 아침에 질 박사는 병원에 도착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동으로 갔어요. 질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환자예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의 머리색은 그녀의 것과 달라요. 다니엘 형사는 호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가장 비싼 방을 털었어요. 형사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못 보았어요. 그는 호텔 투숙객들을 신문했어요. 캐런은 그에게 극장표를 보여주며 전날 오페라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성냥을 사용했을까요? 셀리의 성냥을 사용했어요. 매니큐어가 말라서 성냥이 방수가 되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깨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수자는 아들들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두 빨강머리예요. 3명만 빼고요. 3명만 빼고 모두 금발. 3명만 빼고 모두 갈색머리. 그리고 3명만 빼고 모두 분홍머리예요. 수자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명입니다. 빨간머리 1명, 분홍머리 1명, 갈색머리 1명, 금발 1명입니다. 리사는 유명한 톱 모델이었어요. 그녀는 화보 촬영 중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모델의 매니저는 매우 걱정했고 리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리사의 화장을 해주었지만 리사가 아무것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탈의실을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주요 라이벌인 로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킬 수 있었던 건 립스틱 뿐이었어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요? 소녀는 덜 위험해요. 2층에 앉아있고 아래에 수영장이 있어요. 남자는 좀 더 위험해요. 그가 앉아있는 건물이 더 높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행기가 보여요. 한 그릇에 레몬이 5개 들어있습니다. 그중 3개를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레몬이 몇 개 있나요? 가져간 레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럴드 왕에게는 테레사라고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왕자들이 테레사와 결혼하기를 바라며 왕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특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테레사는 사방이 70m인 방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방의 각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손을 만진 최초의 왕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거예요. 왕자들은 자리를 떠나거나 손이나 재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들 중 한 명이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테레사,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는 테레사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했고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매니저 조지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방금 도둑이 들었다고 했어요. 조지는 서둘러 복도로 들어갔고 식료품 코너에 임산부 4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지는 여자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도둑을 알아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바구니나 카트가 없는 사람은 오른쪽 여자뿐입니다. 그 여자는 가짜 배에 식료품을 담았어요. 여러분이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방을 상상하지 마세요. 빅토리아 부인은 손자 리게의 18번째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손자를 방으로 불러 금고를 보여주고 열쇠가 들어있는 코르크 마개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금고의 열쇠란다. 네가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에 든 돈을 다 가져도 좋아. 하지만 코르크 마개를 뽑거나 병을 깨지 말고 열쇠를 꺼내야 해. 행운을 빈다. 릭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퍼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르크 마개를 병 속에 밀어 넣으면 쉽게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자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있어요. 에이미는 이웃을 짝사랑했어요.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동네 마녀 셀리에게 갔습니다. 셀리는 보라색 사랑의 묘약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름달 밤에 셀리는 할머니의 사랑의 묘약 제조법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재료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를 섞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제조법이 적힌 종이를 벽난로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셀리는 절박했어요. 마지막 재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묘약이 보라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해. 그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빛이 나는 유일한 곳은 제 책상 램프였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오른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것이란 걸 알아차렸죠. 제가 즉시 머리 위 전등을 켰고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대 꽃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 꽃병은 가격이 억대예요.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여자 앞에 놓여있던 책상 램프만이 유일한 빛이었다면 그녀는 테이블 오른쪽에 있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탐정 친구가 당신의 연락처를 자신의 모든 지인들에게 주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그중 한 명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의 보석상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전에 한 고객이 아내를 위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계획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누가 가게에서 그의 지갑을 바로 훔쳤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한 매니저가 그 시간에 안에 있던 모든 방문객들에게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머물 것을 요구했죠.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곧 누가 지갑을 갖고 갔는지 알게 되었죠.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붕대처럼 팔에 감은 게 아니라 겉옷소매에 감겨져 있어요. 옆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자와 함께 같이 서서 튼튼한 갈색 문을 두드려요.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당신의 창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이 여자의 머리를 쳤어요. 제가 이분을 병원에 데려다 줬죠. 지금은 괜찮은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파랗게 질려했지만 당신을 들여보내주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집에 돌아와서 창문은 닫혀 있어요. 저 말 그대로 당신이 오기 2분 전에 제 아파트로 들어왔다고요.
당신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단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죠?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는 팬을 봤어요. 만약에 남자가 정말로 몇 분 전에 집에 왔다면 물이 끓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의 친구예요. 그녀는 식료품점을 운영해요. 돌풍이 불어 그녀의 손에 있던 1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의 친구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고객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훔친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당신은 모든 고객들에게 친구의 사무실로 가라고 요구하는데 한 여성이 큰 소리를 내요. 말도 안 돼요. 절도 혐의를 받다니. 자, 지금 바로 제 가방을 확인해봐도 돼요. 제발 그냥 사무실까지 같이 갑시다. 거기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거부하자 당신은 경찰을 불렀어요. 왜죠? 여자는 10만 원을 밟고 서 있었어요. 만약 당신을 따라가면 모두가 그 돈을 보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은 비 오고 어두웠고 당신은 다음 사건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조사하려면 큰 국제적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해요. 당신에게 전화한 여자인 레베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방금 브런치를 막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1시간 전에 인사부장님을 때려 눕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하죠. 로라는 지원자예요. 그녀는 인사과장에게 조금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그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기엔 전 너무 연약해요. 라고 말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게리는 출근한 이후로 인사과장님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는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부의 제이콥은 카푸치노를 가지러 자전거를 타고 커피숍에 갔다고 했어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당신은 누가 인사부장을 때렸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제이콥이었어요. 그의 자전거와 옷 둘 다 젖어있지 않고 깨끗해요. 밖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레베카의 사무실을 떠나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모르는 주소가 찍힌 문자였어요. 당신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한 남자가 큰 건물 문 앞에서 당신을 마중 나왔어요. 그는 떨고 있어요. 크고 어두운 홀에 들어서면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2개의 용기가 보여요. 그 안에 2명의 여자가 떠 있어요. 둘은 똑같이 생겼어요. 둘 중 한 명은 제 아내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기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당신은 여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을 가리킵니다. 저분이 당신의 아내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예요. 그의 바이커 자켓에 쓰여 있죠. 그의 아내는 팔에 M이라는 문신을 새긴 여자예요. 전화벨이 또 울려요. 폰을 보니 메시지가 보이네요. 탐정 친구에게서 온 거네요. 화면에는 도와줘 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죠.